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11월 달이 상당히 많이 어려웠는데 12월 달부터는 큰 폭의 일단 수익이 상술이 되어서 모두 다 웃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의 데이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달 동안 0.36% 상승했고 다우도 마찬가지로 0.45% 상승했죠. 자, 많이 빠진 것 같았는데 거의 다가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겁니다. 자, 나스닥만 조금 하락했죠. 0.46%. 그다음 미드캡은 0.05% 아무 변동 없었고 스몰도 한 0.3%. 그다음에 마이크로캡이 가장 소규모가 한 1.36% 하락했다. 자, 반면에 YTD로 봤을 때는 S&P 500이 16% 정도 상승, 그 다음 나스닥이 20% 정도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한 달 동안의 업종별의 지금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헬스케어가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좀 상승했다는 겁니다. 8.74%. 그 다음 베이징 머티리얼스 원재료도 한 4.5%. 그 다음에 컨슈머 디펜스 있죠. 3.44%. 즉 말해서 다른 것보다는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조금 상승했던 것이 한 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기술주가 많이 지금 현재 올라왔던 데 대한 부담이 있었죠. 그래서 기술주 좀 내려갔고 경기 방어주는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그래도 2.34%까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금의 조금은 지금 이제 방향이 좀 털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금이 좀 이동됐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다시금 이쪽으로 자금이 이동되면서 이쪽에서 조금 더 많은 상승이 일어났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달 동안 맵을 보시게 되면 좀 많이 갔던 종목들이 내려갔던 것이 테크놀로지가 많이 내려갔죠. 이제 요 종목들, 이때까지 지금 이제 장을 이끌어왔던 종목들, 마소, 오라클, 자, 팔란티아, 요런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자, 그 다음에 AMD 이런 것들이 많이 하락했죠. 자, 반면에 많이 상승했던 것은 기술주 중심에서 특별히 구글이 많이 상승했죠. 자, 구글 자체는 16%. 자, 그 다음 또 많이 상승했던 것이 브로드컴, 요 진영 좀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애플이 3.99%, 그 다음에 좀 아마존도 조금은 상승했다. 테슬라하고 메타 이런 것도 많이 빠졌죠. 테슬라가 6%, 메타가 한 13% 정도 빠졌다. 자, 그래서 요 중에서 브로드컴하고 구글은 아무래도 제미나이 3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요 같이 일단 가는 종목들이 TPU 시장, 그러니까 ASIC 시장이 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의 폭이 좀은 안 좋았던 것이 기술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장을 이끌어왔던 종목이 있죠. 자, 그 종목들이 조금은 하락되는 모양이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종목 중에서 마소, 그 다음 엔비디아, 자, 그 다음에 오라클, 요 종목이 있죠. 그래서 요 3총사가 조금 더 많이 하락되면서 AMD 이렇게 4총사가 좀 하락이 많이 됐다. 요거는 전부 다가 지금 오픈AI 종목이죠. 오픈AI 종목들은 좀 하락했고, 자, 구글 종목은 상승했던 것이 요건 한 달이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일라이라든지 요 종목들이 있죠. 요 종목들이 조금은 상승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쪽에서 특별히 헬스케어 분야가 좀 많이 상승되었고, 자, 그 다음 또 월마시라든지 요 종목들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헬스케어, 그 다음 컨슈머 디펜스가 상승했던 지금 이제 한 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티별로 보게 되면은 가치주 있죠. 가치주가 좀 상승을 많이 했고 0.45%, 반면에 성장주가 조금은 줄어들었다. 근데 가치주 중심으로 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별히 배당 성장주가 좀 1.21%로서 상승을 많이 했다. 자, 사람들이 조금 안전하게 거래를 했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세계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한번 보시게 되면 월드 에코티 있죠. 이거 자체가 0.06%로 하락했다. 크게 일단 변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머징 마켓 마찬가지로 1.63%. 자, 요쪽 시장이 좀 많이 하락했고, 자, 미국을 제외한 세계도 0%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 디벨롭 마켓 여기도 0.1%. 거의 일단 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 한 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채권 한번 보겠습니다. TLT 20년짜리 같은 경우는 0.91% 하락을 했죠. 채권이 하락했다는 말은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막판에 들어서는 금리가 좀 하락되고 있었는데 장 초반에는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죠. 지금은 일단은 지금 YTD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채권의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금리가 좀 빠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커모디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골드 있죠. 저 골드는 지금 이제 1.48% 상승했는데 실버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10% 이상. 자, 그랬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 인공지능 전기차
태양광, 자, 이런 산업들 수요 있죠. 첨단 산업의 수요가 많이 증가됐다는 것들. 자, 두 번째는 다른 것보다는 자, 글로벌 시장에 조금은 암울해지면서 안전자산으로 좀 자금이 이동한 거 아니냐. 저 공급량도 많이 줄어들었고, 자, 그런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플래티늄은 0.9% 정도 하락했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커런시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자체가 조금 일단 상승했죠. 1.15%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달러 지수 100을 갖다 높였다가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다. 자, 그 다음 파운드라든지 유로, 그 다음 이엔 자체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특히 이엔이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자, 아무래도 경기 부양을 통해서 지금 이제 돈을 풀겠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S&P 500의 월봉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0월선 있죠. 거기 일단 지지받고 다시금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만약에 요번에 원봉이 나타났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좀 하락세가 깊어지겠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조금 더 한 번 더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아무래도 한 주 동안을 본다면은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는 한 3주 정도 일단은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막판 한 주는 일단은 지금 이제 양봉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일어나면서 V자 반등이 되는 모습이 나왔던 것이 이번 한 달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장막판으로 갈수록 많이 상승세가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12월 달은 보통 장이 강한 달이기 때문에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속으로 6개월 동안 상승했던 것이 약간의 조정이 있었고, 한 달 동안에 그 조정 후에 다시금 일단 상승으로 돌아나가는 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역시도 상승장이 좀 예상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차트에서 거의 다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다우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0월선을 갖다가 지켜주면서 좀 양봉이 나왔다는 거죠. 십자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더 장이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음봉이 나왔던 S&P 500보다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우 쪽으로 조금은 자금이 많이 돌았던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일단 나스닥 보면 나스닥은 좀 마찬가지로 음봉이 좀 나타나는 모양이 있죠. 좀 조정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7개월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조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러셀도 좀 강한 모양이 있었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일단은 지금 이제 하락폭이 좀 깊었다. 그 다음에 조정이 직전 고점을 아직까지 완전히 돌파했기 못했기 때문에 가야 될 그런 시장이 많다. 그 다음 금리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인하된다는 그런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빨리 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10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 역시도 강하게 올라갔던 폭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은 조금 일단 누그러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갔던 폭을 갖다가 제끼면서 조금 옆으로 기는 모양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일단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뭐 내려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지금 이제 4%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이 있죠. 그래서 요 밑에 있던 저점 있죠. 고라인 때. 자, 그리고 3.5에서 좀 4를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는가. 그나마 지금은 좀 올라간다기보다는 약간 좀 추세가 하락 중에 있다. 월봉이니까. 자, 그런 모양이 되겠죠. 물론 아직까지 완전히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자, 그렇게 보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급반등해서 올라간다. 자, 그렇게 보진 않고 있죠. 금리 자체가.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어느 정도 일단은 지금 요렇게 일단 지금 박스권에다가 고점에 한 3번 정도 일단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해서 4에서 3.5 사이만 유지돼 준다면 주가는 다시금 많이 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보시면 1928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얼마만큼 일단은 먼슬리에 리턴이 되고 있는지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9월 달은 1.17% 하락이 됐지만은 보통 보면 12월 달 본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73.2%가 계속해서 상승되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의 상승폭이 좀 많다. 한 1.28%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되는 달이 12월 달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데이터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번 달도 상승의 위치가 좀 되지 않겠나. 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월 달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내용은 팬딩에 올렸던 자료인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 트럼프에 맞서지 마라. 자, 요거 자체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은 트럼프가 주식 가격을 사상 최고치로 유지하겠다. 자, 그렇게 밝혔죠. 자, 매그니피센트 7의 캐펙스에서 연간 6천 달러를 진출할 거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함으로 인해서 3%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나올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글로벌 AI 인프라의 지출이 연간 1조 달러에 달한다는 것들. 그래서 연준이 이란의 또한 양적인 긴축을 종료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었죠. 이런 것들. 또한 미국의 적자 지출이 미국의 GDP의 6%나 초과되고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뭐 조금은 안 좋은 좀 부정적인 것들이겠죠. 엔비디아라든지 5개 국가 주식의 시장을 갖다가 제외한 모든 주식 시장보다도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자체가. 자, 그만큼 한쪽에 많이 좀 쏠려 있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도 있죠.
자, 그다음 2010년도에는 1.2조 달러에 달하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예정에 있다. 좋은 소식이죠. 지금 자사주 매입하겠다, 금리 내려주겠다, 자,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트럼프가 소득세를 완전히 인하하겠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었죠. 그래서 2010년도에는 또 2천억 달러 정도, 2천 달러 정도의 경기 부양 수표를 약속을 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게 조금 더 많이 있는 상태에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장을 많이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보시게 되면 2025년도 12월 1일에 연준이 양적인 긴축을 종료하죠. 대차 대조표는 6조 5,700억 달러로서 동결이 되고 중앙은행 역사상의 최대 규모의 유동성 인출, 자, 그런 것들이 한 2조 3,900억 달러를 인출한 후에 종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정상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로 보면은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2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초과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영래포 있죠. 요거가 일단 거의 없어졌다는 것들, 3년 동안의 시스템을 보호했던 완충 장치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은행의 지준금 자체가 GDP 한 10%에 해당하는 3조 달러로 감소가 되었다는 것들. 그래서 안정성이 취약해지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즉 유동성이 조금은 힘든 모양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10월에는 담보부 당일 금융금리 자체가 4.25%로 급등되면서 연준의 목표 부분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레포 제도가 단 하루 만에 185억 달러를 인출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즉 말해서 안전장치 운영이 필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동성 확보가 지금 이제 큰 관건이 되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 것 같으면 FRB 있죠. 이건 연준이죠. 연준이 재무부 시장의 일상적인 기능에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개입해 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매일 밤에 SRF 쪽은 좀 번역이 잘못된 건데 스탠딩 레포 퍼실리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게 긴급하게 유동성을 갖다가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부 부처의 필요에 따라서 제한 없이 지준금을 전환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상시적으로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더 이상 대출자가 아니고 최후의 대출자가 아니고 지속적인 대출자다. 계속해서 일단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FOMC는 43일간의 정부 폐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없는 가운데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82%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방부채는 36조 달러를 넘어섰고 이자 비용이 1조 달러를 넘어서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현재 시행 중인 시스템은 재무부 담보의 현금화를 보장하고 있다.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새로운 통화제체의 탄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스탠딩 레포 시대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요거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스탠딩 레포 퍼실리티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자금을 공급하겠다. 자, 그런 유동성으로서 나아가겠다.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갖다 표로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볼 것 같으면 11월 28일입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이 리저브 뱅크 크레딧 있죠. 그것이 6조 5천억 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이걸 동결하겠다. 자, 그 안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 US Treasury Secretary 있죠. 여러 가지 뭐 국채라는 겁니다. 자, 짧은 거 빌도 있고 중기채 노트도 있고 이런 것들이 4조 1천억 달러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모기지 있죠. 자, 모기지가 한 2조 달러 정도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모기지에서 만기가 한 주 안에 돌아왔던 것이 한 70억 달러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일단 한 주에 그 정도 돌아왔으니까 4,728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한 달에 한 300억 달러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자, 또 돌아온 돈들이 요 돈을 갖다가 다시 국채에다가 밀어 넣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국채를 사주겠다. 자, 돈으로 국채를 사니까 국채 가격은 올라가겠죠.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금리는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국채를 사서 유동성을 갖다가 부축해 나가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미국의 주식형 뮤추얼 펀드의 현금 수준이 1.2%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최소 20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20년도 위기보다도 2배나 낮은 수준이 되고 있다. 즉 말해서 현금 수준은 지난 15년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모습에서 현금은 거의 없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걸 표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 한번 보시면 골드만삭스 차트인데 캐시하는 리퀴드 에셋 있죠. 유동성 자산 요 자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155 정도 되고 있죠.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탈 에셋에 대해서 캐시가 몇 퍼센트냐 했을 때는 1.2%로서 자, 극대로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캐시를 많이 소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주식에다가 많이 투자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캐시 레벨 자체가 많이 떨어졌죠. 3.8에서 3.7로서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졌을 때 이 자금이 에쿼티 주식으로 갈지 아니면 일단은 이제 반대로 갈지 요게 문제인데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에쿼티로 갈 가능성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습니다.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미국의 기술주로 많이 매도를 했죠. 6주 연속에 가장 많은 매도세 섹터가 아무래도 일단 기술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억 달러 정도를 일단 매도를 했고 4주 동안에 109억 달러를 매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주 평균 분담 매도율이 2021년도 6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기술주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겠는 것이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또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역발상으로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안 좋은 소식을 보게 되면 미국의 파산 건수가 경기 침체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대형 기업의 파산 건수가 연초 이후에 655건으로서 증가되면서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0월과 9월과 8월에는 각각 68, 66, 76건이 발생되면서 2020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뱅크랩에 파일링 했던 걸 본다면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것들 자체가 아무래도 경기 침체를 간다 했을 때는 자, 적극적으로 일단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미국의 파산이 급증한다 해서 완전히 침체로 완전히 빠진다. 자, 그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금리 인하가 더욱더 조금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배드 뉴스가 굿 뉴스로서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에 보였던 유사한 금융공학이 AI 기업에서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AI 자본붐 자체가 투자자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부채에 의해서 촉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구조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위험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그걸 보게 되면은 2028년도까지 데이터 센터에서 자본이 일단 캐펙스 들어가는 것이 한 2.9 트릴리언, 한 3 트릴리언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800빌리언 정도가 지금 이제 프라이빗 크레딧 있죠. 사모신용, 자, 그 다음에 ABS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 코퍼레이트 데이트 다 합해서 한 1 트릴리언 정도가 부채가 되지 않겠는가. 한 3분의 1 정도는 부채로서 자금을 조달한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만 놔주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2020년도에 이익이 과연 날지, 자, 그것을 더욱더 우리가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사모신용이 많다고 해서 프라이드 크레딧이 많다고 해서 주가가 내려간다기보다는 조금은 상을 지켜보는 순간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익만 터져준다면 주가는 더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로 달리다가 후반에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자, 아무래도 이렇게 기업의 이익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하반기에는 조금 더 위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AI 버블의 붕괴가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엔비디아의 칩 공급의 제한 요인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드에 연결되고 있다. 전력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결과적으로 자본 지출이 중단되고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계획된 데이터 센터 용량과 실제 개발 용량 사이는 무려 180기가와트 정도의 이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5월달인데 지금 더 많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지금 이제 간격이 좁혀지느냐. 자,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다른 AI 붕괴가 이런 것들이 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체킹해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이런 게 이미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 월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장세가 가고 있는 장이 되고 있죠. 이렇게 추세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달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세가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만약에 좀 빠진다면은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하셔서 들고 가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물론 고점에 따른 여러 가지 좀 압박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도 높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씩 빠질 때 또 분할 매수하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것때 필요한 것이 테슬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꺾였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지금 이제 하락세가 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10주선, 10월선에 좀 지지받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여기서부터 좀 빠진다든지 횡보한다든지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상에서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담아갈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구글의 월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은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자, 8개월 동안 상승했죠. 그렇다면 혹시나 좀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올라올 때는 조금은 실수가 있다 해서 12월 달에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물론 더 갈 수도 있는데 조정 받을 때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 하시고 있는 분들은 들고 가시되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수가 있습니다. 달려온 기간이 크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 일단은 관망을 하시면서 조금 주가가 하락할 때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마소의 월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25월선까지 내려왔죠. 직전 저점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조금은 반등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주봉에서 본다면 조금 일단은 반등이 될 수 있겠죠. 직전 고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되면서 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쌍바닥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상승의 여력이 지금부터는 조금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질 때 있죠. 이렇게 우량 종목에 한해서는 자, 우량 종목은 많이 빠질 때 자, 그때가 천천히 분할 매수 들어갈 때고 자, 아무래도 EPS가 적자 기업이 있죠. 이런 것들은 모멘텀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쌍바닥이 났을 때 자, 그럴 때 따라가는 것들이 자, EPS가 적자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애들은 더 많이 꺾일 수가 있습니다. 모멘텀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근데 얘들은 꺾였을 때 다시금 V자 반등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펀더멘탈이다. 펀더멘탈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기업하고 실제 기업, 아무래도 우량 기업하고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 빠질 때 들어가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때 돌아 나가서 자, 투바닥, 들이바닥 이런 것들을 합성한 거 보고 들어갈 때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적자 기업과 지금 이제 펀더멘탈 우량한 기업들을 매매할 때 다른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메타의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도 마찬가지로 거의 일단 바닥권에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이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많이 빠졌죠. 직전 저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금 반등된 모양이 있었던 것이 월봉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월선에 좀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자, 단기적으로 보니까 자꾸 꺾이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걸 갖다 일봉으로 한번 보시되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죠? 자, 많이 내려왔는데 바로 일단 반등이 되죠.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종목들 즉 말해서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종목들에 한해서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면은 반드시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들은 빠질 때 들어가는 거다. 대신에 펀더멘탈 안 좋은 종목들은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제가 빠질 때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빠졌던 폭이 한 10%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못 견디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거는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셨으면 본전 아니면은 상승 중에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좋은 종목들은 빠질 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아마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도 조금 하락했다가 바로 반등해버리죠. 자, 요걸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일단은 하락세는 있었는데 올라갔다가 다시금 반등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3주 연속 이렇게 빠질 때 자, 고를 때가 매수 관점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셔서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직전 저점까지 왔죠. 자, 고를 때 일단 담아가는 전략들 이런 것들이 바닥에 있을 때 자, 고를 때 일봉상에서 이런 거 보고 담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주가가 일단 빠졌을 때 이렇게 저점이라든지 200일선에 거쳐 있을 때 있죠. 자, 고를 때가 보통 바닥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 펀더멘털은 받쳐주는데 주가가 갑자기 급락했던 종목들은 200일선 아니면 200일선 밑에서 조금씩 담아서게 되면은 반등이 일어난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상승되고 있죠. 6개월 연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팔아도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약간의 지금 조정은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주가는 계속 상승될 가능성이 많다. 자, 그거는 EPS를 봤을 때, 자, EPS가 어닝 퍼 쉐어이죠. 은행을 갖다가 저 주가 지수로 나눈 건데 아무래도 주식수를 계속해서 낮추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다. 자, 물론 자기 힘으로 가는 이익도 있는데 특별히 자사주 매입으로 가는 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내려오진 않는다. 많이 내려온다면 그때부터는 또 매수의 관점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완전히 일단 애플을 털고 끝났다.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들고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우리가 좀 관찰하면서 바라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